자, 다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의 취지를 본회의장에서 직접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의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기자들에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그리고 학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조항만 가지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찬반 토론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어제 표결 결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 당시 국회의원 271명이 있었는데요.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 기권이 9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왼쪽이 어제 표결 결과고요.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의석은 115, 더불어민주당은 169, 나머지는 무소속 정의당 이렇게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쪽의 당직자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115명 가운데 한 20여 명 정도는 21명이 불참을 했다 어제. 그러면 94명이 나와요.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과 정의당 말고 찬성표가 나온 게 한 표 정도 더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전원 다 어제 본회의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다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기명 투표니까 뭐 예. 정확히 확인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금방 우리 앵커께서 분석하신 대로 하면 그 정의당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일단 찬성을 한 거고요.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 결과로 우리가 분석을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대다수의 참석한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저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낸 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 예행연습이라고. 예행연습. 예행연습으로 예. 이제 논평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그런 비리 개인 혐의 어떤 그 의혹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제든 시간 문제입니다만 소환장이 이미 발부가 됐고 또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회기 중에 있을 때 똑같이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똑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부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 불체포 특권은 우리 박수현 수석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헌헌법부터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독재 권력에 탄압받지 않고 행정부의 비대해진 권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 헌법에 명시한 거거든요. 이건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독재정권, 전두환 독재정권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박정희 독재정권 때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4년에 당시 유성환 의원이 네. 국회 질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때 불체포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했을 때는 그때 민정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가결시켜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대 들어와가지고는 정찬민 의원,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뭐 또 정점식 의원, 이렇게 정정순 의원 이 세 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다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의 비리와 돈 수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에 보장돼 있습니다만 표결을 붙이면 다 누가 다 봐더라도 수긍이 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노웅래 의원이 뭐 다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 양심수가 아니고 민주화 투쟁한 게 아니고 뇌물을 대가로 해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투표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 빌미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어떤 정당성을 빌미로 야당 탄압이다 정적제거다 이런 빌미로 저렇게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지면 누가 봐도 국민들이 저는 댓글을 보니까 다 그렇던데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든 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아직도 저 수준인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으로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더군다나 21대 국회 들어와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첫 사례다. 어떤 면에서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 예행 연습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역공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회초리를 맞아야 될 것은 틀림없고 불리해진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뻔히 보이는 수순들을 그런 결과들을 왜 했을까요? 사실 저도 어제 저 부분들 생방송으로 저를 지켜봤는데 네. 저는 저 투표하기 전에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압도적으로 일방적이 아니라 좀 엇비슷한 차이로 별 차이 안 나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다. 또 가결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혼나는 일이 그쪽 코너로 몰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찌 됐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부결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어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국민께서 보셨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체포동의안 동의 요청을 하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검사 생활하면서. 자기 분석까지 붙여서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 요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아주 몸이 건조하게 짧게 설명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났을 텐데 아마 화가 났더라도 좀 냉정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민주당 의원들도 혼이 날 그런 어떤 선택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범한 입법부에 와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행정부의 한 법무부 장관이 와서 한 이야기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측면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엇비슷한 차이로 좀 가결이 되는 뭐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결이 됨으로써 사실 민주당이 당분간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그런 형국으로 몰려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 체포동의안 그 취지를 설명한 한동훈 장관의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본인의 판단, 뭐 가치 판단, 상황에 대한 판단까지 들어가 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과연 한동훈 장관이 한 어제 저 이야기 정도는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법무부 장관들도 비슷하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사례만 민주당이 더 부각시키는 건지 과거 사례 혹시 찾아보셨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박범계 장관이 정찬민 의원 그리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할 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정찬민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용인시장 재직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박범계 장관은 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도 이제 문제지만요. 노웅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소환 조사 받았을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녹취록을 한동훈 장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저 노웅래 의원은 방어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건 방어권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체포 동의 요청을 하는 한동훈 장관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의견까지 실어서 너무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인권의 침해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있는 것이고요.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혀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저렇게 자세하게 녹취록처럼 공개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오면서 그 기사 예. 누가 정리한 봤는데요. 역대 이제 그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대신해서 나와서 그 취지 설명을 할 때 보면 간단하게 금방 나온 것처럼 좀 객관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제 그 자료를 좀 첨부해서 참고하라고 하고 보통은 언론의 기사 난 대로 무슨 혐의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요 정도의 간략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법무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 제출 그 취지 설명을 한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저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치 저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이제 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홍래 의원은 바로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시심사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 측 이야기와 구속영장을 필요가 없다는 변호인 측의 논박을 보고 판사가 이제 영장 발부를 결정하거든요.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저 이야기를 보면서 구속영장 실시심사장에 나온 검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적절한 행동은 아니죠. 저건 구속영장이 꼭 필요합니다. 판사님 영장 꼭 발부해 주세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도주 인멸의 의뢰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그런 것들 좀 도를 뛰어넘어서 한 게 아닌가. 한동훈 장관이 혹시라도 본인이 지금 그 법정에 서 있는 검사로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과도한 자세한 내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부분 한동훈 장관은 아직도 좀 정치인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좀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던 법무부 장관이 무미건조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관례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과도한 자세한 그 피의사실 공표라고 시비를 걸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웅래 의원에게 지금 가해져 있는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라고 하는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체포를 못하게 하고 이제는 구속도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은 면죄부가 돼 있고 죄가 없다. 검찰이 이건 완전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만드는 이건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저는 과도한 변명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2015년인가요? 8월에 박기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가결됐는데 그 당시에 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박기춘 의원이 당시에 뭐 명품 시계까지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또 본회의장에서 직접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체포동의안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본회의장에서 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포해드린 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라고 그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유인물에 읽어봐라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와서 무슨 연설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작용한 것인데 자 어제 그 부결이 됐다고 해서 노웅래 의원이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만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월 9일 날 회기가 끝나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든
노웅래 의원이 죄가 있다면 뇌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대로 처벌이 되고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어지는 것이지 국회에서 이 절차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국회에서 여든 야든 그러한 특혜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을 봐주고 싶으시 않으신 거예요. 국민적 눈높이는. 우리 정치 수준이 여야 공이 그 수준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어제 부결 조치는 국민에게 당분간 좀 혼이 날 만한 그런 지경에 몰려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전 수석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이 과도했다라고 하는 비판 의식은 갖고 있지만 네. 어쨌든 결과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해주셨는데요. 어제 지금 방금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 만났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체포동의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구속영장 사유의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그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구속영장의 사유에 그 내용들이 다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 한동훈 장관처럼 자세하게 한 장관도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장관들은 간략하게만 범죄 혐의가 무엇이고 영장이 언제 신청됐고 청구됐고 그래서 법원이 이걸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저도 수사검사 20여 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어제 동원해 가면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 아니냐.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또 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비난했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법원에서 증거 능력 갖추지 않는 사실들을 마구마구 유포하면서 검찰에 유리한 사실만 주장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판사한테 예단을 주고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입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소식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근처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음터널 내부로 이 불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차량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는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화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경보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해서 현장에 소방차
또 소방 장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재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바라고 계실 텐데요. 1시간 전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근처 방음터널 구간에서 버스와 트럭이 추돌 사고를 냈고 그 다음에 불이 나면서 화재가 인근 방음터널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현재까지 인명피해 사망 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면서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 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재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 화면에 잠깐 나타난 화재 현장의 모습을 보면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뉴스를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정의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민주당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노웅래 의원은 양심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도 아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합니다. 방탄 정당의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박수현 수석 더 보태신 말씀? 짧게만 한번 예. 보태면요. 정의당이 좀 강하게 비판하고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가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이제 잠깐 드렸는데요. 그것과 함께 저 어제 노웅래 의원의 발언 중에 제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돈을 받는 녹취까지 정확히 있다라고 한쪽의 증거를 이야기하지만 노웅래 의원은 그 사무실에 자기 모르게 돈 봉투를 놓고 간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행정비서를 통해서 택배를 불러서 준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어떤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택배를 시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더해서 노웅래 의원의 그 나는 무죄다라고 하는 저 증거 역시 정말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한 그런 태도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그냥 표결에 따라서 보장되는 불체포 특권이 가결된 거고 보장이 된 거죠. 예. 이건 불구속 수사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법원이 다시 한번 또 직접 영장 심사하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의 저 이제 가결 불체포 특권이 이제 작동이 돼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국민들에게 왜 그 정치권의 특권, 아직도 정치권 정신 못 차린다라고 하는 다 이제 K 스포츠, 뭐 K 컬처, K 팝 세계를 다 이끌고 있습니다만 K 정치만큼은 지금도 하류라는 생각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중에만 체포를 못 한다는 게 불체포 특권이지 회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 이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은 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법원의 구속영장 실시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거기서 법원이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네.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게까지 거의 당론 같은 저는 대다수의 부결 투표를 보낸 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게 아까 노웅래 의원이 자기 방어권이 없다. 그다음에 아까 박수현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돌려보냈다는 이제 저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라는 게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실질심사를 하러 가라는 게 체포동의안이에요. 가서 그 말을 해라. 법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검찰은 이러이러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께서 가서 소명하고 방어권도 행사하고 내가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바로 우리 비서 통해서 보냈습니다라고 증거를
제출해서 판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 증거 인멸 여기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불체포권 뒤에 숨어서 친정까지 보내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거의 흡수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짧게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게 사실은 80년대 군사 독재 네. 정권 시절에 어쨌든 독재 정권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거나 또 여당 의원들까지도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함부로 그러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헌법기관이기도 한데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또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사실 또 이렇게 부결됐다는 소식 들으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런 제도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죠. 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같이 혼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조차도 대선 기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또 면책 특권은 뒤에 숨지 않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회기 때마다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불체포 특권이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를 보면은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래서 정치인들은 여나 야나 똑같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과거에 그 독재 정권과 행정부의 거대한 권력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것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주의 이후에 거대 야당이 누가 거대 야당 국회의원을 뭐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그 혐의를 씌워가지고 구속하고 잡아가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체포 특권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국회의원이 저렇게 방탄 속에서 숨어 있다는 것이 이 불체포 특권이 갖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작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화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의 검찰의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 왜 대통령 가족은 수사하지 않냐. 왜 이재명 대표만 234인 압수수색하냐. 이런 어떤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라고 민주당은 믿기 때문에 뭐 이런 항변을 좀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체포동의안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법무부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인사, 감찰, 일반적 수사, 지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다. 그게 임무다.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 년간 개별 사건 보고받아왔고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당연한 임무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임무를 너무 과하게 하셨다. 이게 민주당 과하게 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시킨 것 아니냐?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요. 이건 각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 몫이든 상임위원장 후보를 다 미리 정해놓고요.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찬성률이 높아요. 대부분 뭐 70%, 8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는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인사로 불리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찬성률이 다른 상임위원장들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50%대를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장제원 의원 나름대로는 민주당에 상당히 뼈 있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250표 중 139표를 얻은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안과 소방 시스템 개혁 잘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정부 조직법 시대에 맞게끔 잘 고쳐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아까 본회의장 그 전광판에 나온 거 보니까 55.6% 정도인가 상당히 우리 박수현 의원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찬성이죠. 예, 이례적이죠. 예. 250표 중에 139표를 예. 얻었기 때문에 본인도 쑥스러우니까 웃으면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자기 심경을 표현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혹시 반대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장재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갖는 느낌은 저렇게 언론에서 비춰지는 저런 아주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 또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예. 사교성이 좋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문자로 아니 장 의원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오해를 받냐라고 하는 문자도 보낸 적이 있는데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권력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칼의 앞뒤 똑같이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장재원 의원이 다른 것보다는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뭐 견제를 또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예. 조심하고 성찰하고 그런 자세로 본인이 얘기한 일들을 하다 보면 아마 250표 중에 240표로 다른 당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위원장 또 올해 못 하더라고요. 예, 올해 5월인가 6월에는 또 예. 야당으로 넘겨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6개월인가 하고 다시 이제 과방위원장에 예. 또 내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수현 수석 말씀대로 장재원 의원이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니 그 단점을 좀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고 사실은 좀 유례가 없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럼 6개월 뒤에 가방위원장이 다시 선출될 때는 또 표결해야 되잖아요. 또 표결해야 되죠. 압도적인 낮으로 선출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